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2주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꽁보리밥입니다. 올해 영미는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점심 도시락 싸주세요. 영미는 대문을 밀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영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벌써부터 도시락을 싸니? 엄마가 영미를 쳐다봅니다. 그래요, 엄마. 나 무용부에 들어갔어요. 아, 신나.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일부터 오후에는 무용 연습을 한대요. 점심 도시락을 갖고 오랬어요. 영미는 점심밥을 학교에 가서 먹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 영옥이 언니가 부러웠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영미도 도시락을 갖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미는 영옥이 언니처럼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요. 달걀 부침이랑 쇠고기랑 불고기랑 새우튀김이랑. 어휴, 그걸 다 먹으면 배가 펑 하고 터지겠다. 김치 깍두기나 싸주세요, 엄마. 영수 오빠가 킬킬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락을 열어본 영미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난 몰라. 꽁보리밥은 싫어요. 쌀밥만 싸주세요. 나 학교 안 갈래. 엄마는 달걀 부침과 시금치 나물로 반찬을 만들고 보리를 조금 섞어서 영미의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미야, 너 보리밥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 줄 알아? 쌀밥만 먹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 각기병에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보리와 쌀을 섞은 밥을 좋아하신단 말이야. 혼식 장려. 너 그런 소리도 못 들었냐? 잔소리 말고 빨리 학교에 가. 중학교에 다니는 영수가 영미의 도시락을 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싫어. 꽁보리밥은 싫단 말이야. 집에서도 보리알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엉엉 울던 영미는 끝내 하얀 쌀밥으로 바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용부 아이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쟤들 좀 봐. 영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들 보리가 섞인 보리밥을 가져왔습니다. 영미는 도시락 뚜껑을 열려다가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하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미, 넌 왜 점심밥 안 먹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영미는 도시락 위에 엎드려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꽁보리밥 동화 잘 들으셨어요? 이 동화에는 도시락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소재가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 가서 또 소풍을 가서 또 야외에 가서 먹는 도시락 싸는 재미, 먹는 재미가 또 다르죠. 도시락을 처음 싸가는 이 영미에게 맛있는 반찬,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식당 구성이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짠! 하고 펼쳤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보고 또 나누어 먹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이 동화에서는 영미의 성격적인 다소 결함, 문제적인 성격을 캐릭터로 강조한 동화입니다. 영미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뚜껑도 열지 못한 채 엉엉 울게 되는 이 장면, 문제를 겪게 되는 이 장면은 바로 성격적 결함 때문인데요. 뭘까요? 첫 번째, 편식을 하는 식습관이 있다라는 점. 꽁보리밥은 절대 싫어. 보리 한 알도 나는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아이의 고집스러운 편식, 이런 식습관이 이런 결과를 낳았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싸갔으면 흰 쌀밥을 본인 입맛에 맞는 거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부끄러워해요. 되려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내가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이런 부끄러움 많은 소심한 성격이 이 영미를 즐거운 도시락 시간이 아닌 훌쩍훌쩍 울게 만든 이제 속상한 점심시간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동화에서는 그래서 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갈 때 이 영미의 어떤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이 동화에서 중요한 장치는 바로 반어와 역설입니다. 여러분, 반어, 역설 이제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 반어법, 역설법으로 나오는데요. 용어의 개념을 아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어는 말 그대로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그런 언행을 반어라고 해요. 내 생각과 다른 언행을 하는 거죠. 쌀밥을 꺼내서 먹고 싶어. 그런데 그냥 닫아버렸어요. 진실과 다른 행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모순적인 상황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외향과 실제의 차이를 통해서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 아이러니를 반어와 역설을 통해서 장면 설정을 했다. 무엇을 토대로 주인공의 성격적인 결함을 통해서 이 문제의식을 좀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꽁보리밥 건강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 또는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혼식 많이 하잖아요. 이 영미가 이제 앞으로는 차츰 도전할 것 같죠? 이렇게 슬픈 속상한 도시락 시간을 겪어봤으니 이제 하나하나 편식하는 습관을 고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맛있게 함께 어울려서 먹는 장면을 좀 기대하고요. 그렇게 해야 또 무용 시간에 멋지게 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또 학교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내 모습을 보는 것, 이것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